안녕하세요. 버네티브 운영자 NC스입니다. 오늘은 2022년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해석 내 10번째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로 직원의 출입 기록을 제출할 수 있는지 이렇게 질문이 들어온 것을 해석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중심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공기관,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이런 질문들이 들어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표준 해석의 케이스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다른 기관에서도 유사하게 많이 일어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아마 이렇게 해서 이 사항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사, 방호, 보안 및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수집한 직원의 출입 기록을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의 출입 기록을 국회법에 따라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사, 방호, 보안 및 사고 예방 목적으로 앞에 목적이 중요합니다. 이 목적 그죠?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가 뭐 그냥 포괄적으로 그냥 우리 청사에 그냥 들락날락합니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 어떤 목적, 이 사람이 갑자기 우리 청사나 이런 곳에 뭐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뭐 폭약이나 뭐 이런 걸 갖고 이러면 그런 예방 목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신분 확인을 해야 되니까 뭐 그런 목적으로 수집한 어떤 출입 청사 출입 기록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만약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법에 어떻게 해당이 되느냐라고 봤을 때 여기 표준 해석례를 보시게 되면 18조는 뭡니까? 개인정보의 목적의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의 제공에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목적의 뭐 굳이 정확하게 표현하면 목적의 이용 및 제3자 제공인데 제공으로 된다면 그냥 목적의 제3자 제공 이렇게 좀 되겠네요. 아무튼 목적의 정확한 것은 목적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이렇게 되면 후단에 있는 제공으로 판단한다는 것이죠. 제공. 그래서 개인정보법 제18조 1항에서 개인정보의 목적의 이용 및 여기 나와 있네요. 바로 나와 있네요. 그죠? 목적의 이용 및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어떻게 2항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각호에 따라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부 주체 또는 제3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우려가 있을 때는 제외하고는 예외적으로 목적의 이용 여기까지 하나 끊고 이용 또는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국회나 인사청문회에 따라서 국회에 제출하는 거죠. 국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는 것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이용, 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말하고 또 해당 법률의 목적에 이용,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당의 업무의 목적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목적의 이용, 제공이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것을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인정보위원회 결정, 의사결정이 돼 심의 의결 하는 경우에 의사결정이 되겠죠. 의사결정. 이와 관련해서 개인정보위원회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관련돼 있는 법령 해석에 대해서 또 인사청문회법 제12조 1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지만 인사청문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요청되는 자료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을 합리적으로 예견된다. 그렇죠. 거기는 당연히 인사청문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포함되겠죠. 그리고 또 인사청문회법 제12조 1항의 개인정보법 제18조 2항 2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인사청문은 공직 후보자의 청렴성이나 도덕성, 준법성을 사전적으로 살펴 공직 후보자의 직무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그런 형태로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공익적 목적이 매우 크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소관 업무인 인사청문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사청문에 관련돼 있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국회 인사청문을 위한 국회 자료 제출 요구는 존중돼야 된다. 뭐 이렇게 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중돼야 하나 이렇게 또 뒤를 또 약간 또 언급해 제출되는 대상이 인사청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되고 자료의 제공이 정부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 제출 요구 자료가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돼 있는 자료로서 자료 제공이 정부 주체 또는 제3자 이익을 부당한 침해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성이라든지 중대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검토한 바가 있다. 참 어렵네요, 그죠? 어려워요. 이렇게 해서 또 뭐 쉽게 말하면 인사청문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약간 좀 해석할 여지를 두는 것은 인사청문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이제 검증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인사청문의 목적으로만 써야 되는데 이제 또 다른 형태로 이제 또 될 수 있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정치적인 목적으로 해석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니까 이게 참 이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해서 검증하고자 하는 사항과 해당 자료와 관계, 인사청문의 중대성, 구체성을 두기 위해서는 제3의 이익 또는 정부 주체 또는 제3의 부당한 이익의 침해가 있을지 여부를 개인정보 처리자인 해당 기관이 구체적 개별적 사안으로 판단해서 제출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결국은 이제 공이 어떻게 넘어왔습니까?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자인 해당 기관으로 공이 넘어왔습니다. 그죠? 자체적으로 알아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제출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뭐냐면 이러이러한 케이스에 의해서는 제출하면 된다, 또 제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딱 또 뭔가 명시적으로 언급하기가 또 쉽지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좀 더 포괄적이고 그때그때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출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자체적으로 해석해서 판단을 하라 이렇게 가이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구체적 사항들을 좀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제출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죠? 자체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또 애매모호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제출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제출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뭐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어떤 책임 소재 문제도 있겠죠. 책임 소재. 우리는 뭐 관련 해당 부처의 표준 해석례를 보고 거기에 따라 제출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근거에 따라서 제출했다. 이런 부분도 있을 테고 또 해당 부처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또 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속속들이 다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명시적으로 이것은 제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표준 해석 내에 언급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가장 합리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설명을 하면서도 또 많은 또 질문을 받으면서 또 제가 또 읽어보면서도 참 모호한 경우도 있고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경우들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